여러분, 이번 SKT 유심 해킹 사건이요. 이거 진짜 국가 재난급이에요. 대한민국 국민 절반 수준인 2,500만 명 가입자의 정보가 유출됐는데요. 그런데 정작 해킹당한 SKT에서는 유출됐고 유심 교체해줄게,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하면 다 예방돼 라고만 너무 안일하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정작 피해자인 우리들이 뭘 해야 되는지조차 알려주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이번에 저희 가족들이 SKT 오래 써가지고 알아보니까 정작 중요한 금융 피해를 막는 조치들은 알려주고 있지 않아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 제가 5가지로 추려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2차 금융 피해 예방 다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SKT 유심 해킹 상황부터 정리해 볼게요. 제일 먼저 4월 18일 저녁 6시 9분에 SKT 내부 시스템에서 데이터가 이상하다라는 것을 처음 인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 11시 20분 유심 정보를 처리하는 서버에서 악성 코드를 처음 발견했고요. 그제서야 해킹 당했다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19일 오전 1시 40분이 돼서야 어떤 데이터가 유출됐는지 제대로 파악하기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최초로 유출을 인지한 시점부터 45시간이 지난 20일 오후 4시 46분이 돼서야 정부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알렸다는 겁니다. 원래는 법적으로 최초 인지한 시점부터 24시간 내에 알려줘야 되는데 이거를 어긴 거죠. 그런데 SKT에서는 현재 공식적으로 추가 피해가 확인된 바가 없다, 얼만큼 피해가 발생했고 유출됐는지는 모른다는 입장입니다. 솔직히 해커가 탈취한 데이터 용량만 9.7기가라고 하는데 이거 그냥 이름이나 전화번호만 빼낸 수준이 아니라 역대 통틀어서 가장 큰 통신 정보 유출 사건이 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이 사실이 알려지고 4월 26일 단 하루 만에 다른 통신사로 갈아탄 사람만 1,665명에 육박하는데요. 얼마나 대응책이 미비했으면 사람들이 불안해서 바로 갈아탔겠어요. 결국 이 사건은 SKT에선 대응책을 알려주지 않고 우리 소비자들만 불안감에 덜덜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번 유출 사건이 왜 이렇게 심각하냐? 얼마나 심각하냐? 바로 HSS 서버가 털렸기 때문인데요. HSS라고 하면 통신사의 심장과 같은 메인 서버가 털린 것입니다. 이 메인 서버인 HSS 서버에서는 가입자의 전화번호, 유심 고유번호인 IMSI, 그리고 핸드폰 고유번호인 IMEI, 인증키까지 싹 다 저장돼 있는 저장소인데요. 쉽게 설명하면 도둑한테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려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서버가 털렸다는 거는 다시 한번 말해서 그냥 전화번호가 유출된 게 아니다 라는 겁니다. 이게 더 큰 피해로 이어지면 내 유심이 복제될 수도 있고요. 문자나 통화가 도청될 수도 있고요. 심지어 내 위치 추적까지 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개인정보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기서 좀 더 들어가 보면요. 중요한 게 유심 고유번호라고 불리우는 IMSI인데 고유하다라는 말은 뭐겠어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일한 IMSI를 가진 유심은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러면 해커가 어떻게 복제 유심을 만드냐 하면 일단 내 IMSI 정보랑 인증키를 복사해서 복제 유심을 만들고 이거를 사용한다 했을 때 내 핸드폰을 먹통을 만들고 해커가 복제한 유심을 활성화해서 내 번호를 해커가 쓰면서 인증 문자를 다 가로채서 정보를 쓰는 거죠. 이렇게 되면 금융앱도 로그인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상상만 해도 정말 끔찍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SKT 유심 해킹 사태에 대해 알아봤어요. 이미 상황은 발생됐고 그럼 이제 우리가 당장 무엇을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냐, 이거에 대해서 5가지로 추려서 알려드릴게요. 메모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 거고요. 우선순위 중요한 거, 2차 금융피해 막을 수 있는 거, 꼭 해야 되는 거 딱 5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입니다. 너무 뻔한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SKT에서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SKT에서는 그냥 일단 가입해라, 이게 다 막아준다라고만 하고 이게 뭔지 알려주지 않고 있잖아요. 이 서비스가 어떻게 작동되냐 하면 내 유심에 IMSI라고 불리는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와 단말기 이 2개를 서로 연동을 해두고 내 유심이 다른 단말기에 꽂히면 바로 통화, 문자, 데이터까지 싹 다 차단해주는 서비스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단말기에서 내 유심이 꽂힌다 하면 차단해주니까 SKT에서도 이것만 가입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청 방법은 모바일 또는 웹 T월드에서 할 수 있는데 지금 서버가 폭주해서 온라인 신청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티월드 앱으로 들어가셨으면 티월드 앱에서 모바일 웹 이용하기를 누르면 우회해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신청해 보시고요. 그래도 안 되면 PC 버전으로 접속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래도 안 된다 하면 대리점이나 고객센터에 연락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의 도용 방지 설정. 이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만든 엠세이퍼라는 사이트에서 할 수 있는데요. 이 사이트에서는 어떤 걸 할 수 있냐 하면 모든 통신사의 핸드폰 신규 개통도 싹 한 번에 막을 수 있고요. 내 명의로 가입된 회선도 어디가 있는지, 어떤 번호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원래는 접근성 좋게 모바일에서 카카오뱅크나 패스 앱에서도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조회하고 싶은 이용자가 폭주하다 보니까 이 앱들은 막혔고 현재는 PC에서 엠세이퍼에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금융공동인증서를 로그인을 해야 되니까 이건 PC에 미리 발급해 두시고요. 이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통신사마다 방문하셔서 차단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여신거래 차단입니다. 이 세 번째 여신거래 차단이 진짜 중요한데요. 이건 내가 사용하고 있는 아무 금융 앱에서 딱 한 번만 설정해 두시면 모든 금융사 다 차단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여신거래 차단이 어떤 기능을 하냐 하면 비대면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신용거래, 비대면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기능인데 이것만 해도 나 몰래 누군가 대출받는 금융 피해는 막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 소액결제 차단. 이것도 무시할 수 없는데 이거는 부가서비스 통신사 앱에서 가입하실 수 있으니까 SKT 아니신 분들도 무료니까 꼭 가입 미리 해두세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유심 교체. 이것도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당연히 아시겠지만 시간 걸려도 꼭 교체하세요. 그런데 유심 재고가 많지는 않아요. 이걸 하려면 명의자가 신분증을 들고 직접 직영 대리점에 방문해 주셔야 되는데 가입자는 2,500만 명이고 현재까지 확보된 유심은 딱 100만 개. 그리고 5월 말까지도 500만 개밖에 확보를 못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선착순으로 빨리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대신에 SKT 직영점에서만 교체해주고 있는데 네이버 지도에 검색했을 때 PSNM이라고 붙은 대리점이 직영점이니까 여기로 가시면 되고 잘 모르겠다 하시면 동네 대리점 중에 딱 한 군데만 취급하는 곳이 공식 대리점이 확률이 높으니 그곳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첫날 오픈런 해보니까 대기가 엄청 길었고요. 낮 12시에 입고가 된다고 해서 다시 한번 가니까 그때는 유심 재고가 한 200개 정도 들어왔었어요. 대리점마다 낮 12시, 2시 등등 유심 입고 시간이 다르니까 대리점 사장님한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갔다가 허탕칠 수도 있으니까 티월드 앱에서 유심 교체 방문 예약 신청도 받고 있어요. 이것도 미리 신청해놓고 재고가 확보되면 대리점에서 연락을 주는 건데 기능을 만들어만 두고 대리점한테 공지를 안 했다 보니까 이것만 마냥 기다리는 것보다는 시간이 되신다면 방문하셔서 교체하시는 편이 훨씬 빠릅니다. 제가 간 대리점 센터장님한테도 들어보니까 자기 대리점에 교체를 신청했는지 전산 정보가 안 넘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쯤 되면 고민이 되실 거예요. 통신사 갈아타는 게 낫나? 여기까지 다 조치해도 문제는 남기 마련인데요. 일부 금융사들이 벌써 SKT 인증을 막고 있어요. 2차 피해를 막기 위함인데 대표적으로 KT라이프생명, 농협생명 같은 곳은 이미 SKT 번호로 본인 인증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게 해결될 때까지 SKT 번호로 간편 인증, 금융거래 인증이 불편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번호 이동을 권장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어디로 가는 게 여러분. 좋냐? 그럼 남은 건 KT랑 LG인데 저는 그래도 KT 알뜰폰이 낫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면 그래도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보안이랑 가격, 품질이잖아요. KT가 3사 중에 그래도 보안에 투자한 예산이 가장 높기도 하고 알뜰폰이라 하더라도 대형 통신망 품질을 그대로 쓸 수 있으니까 KT 통신망은 그대로 쓰면서 가격은 더 낮게 쓸 수 있는 알뜰폰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런 사태 SKT에서 일어날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KT랑 LG에서도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이럴 때 괜히 통신사에서 가입했다가 위약금 때문에 이동하고 싶어도 이동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차라리 처음부터 선택 약정 같은 조건이 걸린 할인 말고 애초에 요금제 자체를 싼 요금제, 알뜰폰 요금제를 쓰면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쉽게 통신사도 갈아탈 수 있어서 마음이 훨씬 편할 것 같아요. 그럼 번호 이동 어떻게 하냐? 통신사를 가야 되냐? 고객센터에 연락해야 되냐?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요.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편의점에서 유심을 구입한 다음에 본인 인증을 하면 모바일에서 개통도 가능한데요. 그런데 브랜드를 잘 골라야 돼요. 무조건 싼 곳만 보면 안 되고 보안 인증은 받은 곳인지, 알뜰폰 통신사 중에서도 보안이 허술한 데들이 많으니까 꼭 보안 인증 받은 곳인지 확인해 주셔야 되고 이 요금제가 싼 게 3개월 단기, 6개월 단기로 프로모션 요금제냐, 평생 싼 요금제냐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엔텔레콤 통신사를 추천하는데 KT, LG 둘 다 공식 제휴하기도 했고 특히 ISMS라는 보안 인증도 받아서 알뜰폰 통신사 중에서는 보안이 탄탄하기로 유명해요. 구체적으로 개통하는 방법이나 어디서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둘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자, 여기까지 SKT 해킹 상황과 2차 피해 예방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오늘 알려드린 대로만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모두 다 했습니다. SKT 해킹 될 줄도 몰랐고 우리는 그저 SKT 사용한 죄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있다가는 피해는 개인이 다 떠안게 됩니다. 불안해하시지만 마시고 온라인에 떠도는 너무 과장된 루머들 이것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시고 조치하실 수 있는 부분들 알려드렸으니까 지금 바로 조치하시고 마음은 좀 덜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추가로 알아낸 정보나 실제로 해보면서 막히는 부분들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도움 드릴 테니까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SKT 사용자 여러분 너무 걱정 마시고 그래도 국가 긴급 사안인 만큼 잘 처리될 거라 믿어요. 그래도 그 전에 나는 나밖에 보호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꼭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 하나씩 다 설정하셔서 내 개인 정보, 2차 피해 직접 막으시는 용감한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